안녕하세요. 부동산 히어로입니다. 오늘은 공동명의주택,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은 주택수로 산정이 될까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마련해봤습니다. 사실 보유주택 형태별 주택수 산정 여부는 최근 들어 많은 질문을 해주셨던 내용인데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법이 자주 개정되면서 많은 혼란을 겪고 계시다는 뜻이겠죠. 혼란이 다소나마 줄어들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도움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인 도움 되신다면 아낌없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경우에 보유주택수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동명의로 하나의 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 중에서 가장 빈번한 경우는 다음 세 가지를 들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부부가 공동명의로 직접 거주할 집을 마련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기존에 부모가 소유하고 있던 집을 자식이 상속받게 되면 상호간에 약속된 지분이나 법적 근거를 기준으로 형제 자매 간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금이 부족한 친구나 지인끼리 뜻을 모아서 하나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투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각 경우에 대해서 주택수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정리해보죠. 먼저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소유하는 경우는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세대 내에서 공동 소유하는 경우는 개별 세대원이 아니라 세대가 한 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의 주택을 부부가 각자 절반씩 지분을 소유해도 결국 그 집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빨간 박스를 보세요. 동일 세대가 아닌 자와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즉 가족이 아닌 제3자와 공동명의로 집을 소유하는 경우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돼서 결국 두 개의 주택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집을 오로지 한 채를 소유하지 않고 그중 일부만 소유해도 추가로 집을 한 채 더 매입하면 결국 2주택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공동명의로 상속받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빨간 박스를 보시면 일단 상속받는 주택은 지분이든 혼자 상속받든 어쨌든 5년까지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상속받은 주택 외에 보유한 주택이 없다면 여전히 무주택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그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면 무주택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세율도 1주택으로 간주돼서 세율이 중과세되지 않고 일반 세율인 1에서 3%가 적용됩니다. 일반 주택이 아니라 조합원 입주권, 아파트 분양권, 오피스텔도 상속받는 경우라면 5년까지는 액수 상관없이 보유주택수에 산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속받은 주택도 미래가치가 커서 투자 목적으로 장기 보유한다든지 아니면 기타 개인 사정으로 5년을 초과해서 보유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중에서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소유자로 간주가 되고 각종 세금도 역시 가장 지분이 큰 사람 앞으로 부과됩니다. 만약 가장 지분이 큰 사람이 2명 이상이라면 실제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최우선으로 소유자가 되고 아무도 거주하지 않고 있다면 공동명의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소유자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주어진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조합원 입주권, 아파트 분양권,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포함이 된다면 어떤 기준을 두고 여부를 판단하는지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부 조건을 따지기 전에 큰 틀에서 본다면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취득한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지만 그 이후에 취득하면 일단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세부 조건을 기준으로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죠. 시가 표준액이 1억 원 이하라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데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 모두 해당이 될까요? 조합원 입주권과 아파트 분양권은 가격에 상관없이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매입했으면 무조건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는 역시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시가 표준액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 시가 표준액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이버 검색창에 시가 표준액 확인이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럼 통합 검색 맨 위에 지방세 정보, 시가 표준액 조회, 건축물 시가 표준액 조회, 위텍스라는 링크가 보일 겁니다. 거기를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빨간색 박스로 표시된 부분에 상세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면 오피스텔의 시가 표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여기서는 상가나 오피스텔의 시가 표준액만 조회가 가능하고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와 빌라 같은 공동주택은 조회가 안 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앞에서 입주권과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했으니까 취득세도 중과세 될지 그 여부도 궁금해질 겁니다. 화면에 빨간 박스를 보세요. 입주권과 분양권도 취득하는 순간부터 주택수에는 들어가지만 취득세는 과세 대상이 아니랍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보세요. 분양권과 입주권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주택이 될 권리들이죠. 당장은 아니더라도 가까운 미래에 100% 주택이 될 것은 확실하니까 무조건 주택으로는 간주합니다. 그런데 취득세 중과세는 다른 부동산이나 권리에 대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주택에 대해서만 중과세하죠. 분양권과 입주권은 실체가 있는 주택이 아니라 나중에 새 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 즉 주택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를 중과세할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주택 수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내가 현재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먼저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 한 채를 매입하면 규제지역이라는 가정하에 그 주택은 취득세가 중과세 되겠죠. 아파트 분양권을 예로 들어서 정리해보면 결국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은 규제지역이라는 가정하에 주택수에도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고 부가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와 양도세를 계산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지 못한다는 것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세금을 계산할 때 오차가 적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피스텔도 분양권 상태로 보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미 완성되어서 활발히 거래되는 오피스텔도 있겠죠. 먼저 오피스텔이 분양권 상태라면 주택수에 포함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나 빌라와 달리 주택과 사무실로 선택해서 사용이 가능하고 그중 하나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즉 분양권 상태에서는 앞으로 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쓰일지 아니면 사무실로 쓰일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피스텔이 완공되어서 실제 용도가 주거용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이미 다 지어져서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오피스텔은 어떨까요? 화면을 보세요. 공식적으로는 재산세 과세 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나와있죠. 내용이 복잡한데 그냥 간단하게 주거용으로 쓰이고 있는 오피스텔만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 사무실로 쓰이는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쓰인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전입신고 여부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대신에 세입자의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오피스텔이 지금도 있습니다. 투명한 세금 납부와 세입자의 기본적인 권리 보호 차원에서라도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오피스텔은 절대 거래하시면 안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조합원 입주권, 아파트 분양권, 오피스텔의 주택수 포함 여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입니다. 오늘 영상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해서 숙지해 두시고 자칫 중요한 부분을 놓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다면 아낌없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